안녕하세요.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완연한 휴가철에 접어든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휴가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콕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어디서 저를 지금 이 시간 만나고 계실까요? 네, 궁금한데요. 여러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여름 휴가를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보내기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청량함,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수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름의 그 열정적인 빨간색 단면, 그렇죠. 여름을 상징하는 뜨거운 열정, 빨간색 단면과 시원함, 초록색 띠의 조합, 또 없으면 아쉬울 만한 그 새까만 점까지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꽃보다는 당연히 그 큰 열매가 주목받는 식물이지만 그렇다고 이 꽃 없이 열매가 생겨날 수는 없겠죠. 다른 과일들과 견주어 봐도 그 수박의 크기 따라올 만한 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네, 그 연한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그 수박꽃, 그 꽃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큰 마음이라고 합니다.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넉넉한 크기만큼 나눌 수 있어서 더 행복한 과일입니다. 바로 여름의 대표 과일이라고 할 만하죠. 네, 수박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이 큰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 함께 나누고 싶은 과일이 어떤 과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다문화인이라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고국의 과일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각국의 이색적인 과일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연출자님께서 카메라 잡아주고 계신 분이 수박은 과일이 아니라고 저한테 지금 말씀하시네요. 네, 채소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과채류에 속하는 수박입니다. 네, 수박꽃의 꽃말처럼 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주 다문화 소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채팅창에 다양한 이야기를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문화 이모저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 한번 보고 갈까요? 몇 분이나 들어와 계실까요? 네, 7분 정도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7분은 지금 어디에서 시청을 하고 계신지, 휴가 계획은 있으신지, 지금 휴가 계획인지, 휴가 중이신지, 좋아하는 과일은,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은, 다문화인이시라면, 고국의 과일들 소개해 주시면서 채팅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타로모모님, 안녕하세요. 타로모모님, 수박 사이즈 중에서 제일 큰 것은 호동이 머리통만한 수박이라고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채채님. 네, 안녕하세요, 채채님. 홀캉님, 휴가 한 달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한 달 정도 휴가를 보내고 싶네요. 채채님, 저는 딱딱한 복숭아 좋아해요. 네, 복숭아 맛있죠? 네, 딱딱한 복숭아도, 복숭아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채채님은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털이 없는 천도 복숭아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함께 나누는 그 넉넉한 마음으로 다문화 이모저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대한민국은 2020년 출산율이 0.84로 이는 역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임과 동시에 같은 해 미국의 출산율 기록과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며 만성적인 저출산에 시달리는 일본과 비교해도 1.5배 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첫 소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에 나타난 한국의 현황을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 특징을 비롯해 아동의 성장 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동가구 통계 등록부를 이달부터 통계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등록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487만 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3%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아동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25.8%, 2018년 24.6%에서 2019년 23%대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네, 다만 전체 아동 수의 감소 추세에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 아동의 수는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해 3%에 올라섰습니다. 다문화 부모 아동 비율은 2016년 2.5%, 2017년 2.6%, 2018년 2.8%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아동 가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500만 가구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심화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합계 출산율이 내년에는 0.7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이미 지금도 한국 각급 학교에서 학생 수의 감소 등의 문제로 눈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심각한 생산성 저하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 역시 통계청 발표 내용에 따른 건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의 보편화됨에 따라서 다문화 가구가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문화 가구 중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이민자 가구가 35.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주택 총조사,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37만 가구로 일반 가구의 1.8%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구원은 109만 명으로 총 인구의 2.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다문화 가구는 귀화자가 있거나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통계치입니다. 네, 다문화 가구는 2019년 35만 4천 가구에서 1만 4천 가구로 증가했고요. 가구원은 106만 명에서 3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구 구성별로는 내국인 출생과 외국인 결혼 이민자 가구가 13만 2천 가구, 구성원으로는요. 42만 3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내국인 출생과 내국인 귀화 가구가 8만 5천 가구, 31만 2천 명으로 많았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31.9%, 서울이 20.2%, 인천이 7.5% 순으로 다문화 대상자가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는 다문화 대상자가 2019년에 비해서 5,695명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증가율로는 세종이 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는 7.4%와 인천 6.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문화 가구원 109만 명 중에서 다문화 대상자는 37만 명으로 그중 결혼 이민자가 17만 3천 명이고 귀화자가 19만 8천 명이었습니다. 네, 결혼 이민자는 베트남이 4만 명으로 24.6%로 가장 많고 귀화자의 이전 국적은 한국계 중국이 9만 명, 45.9%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베트남 결혼 이민자는 2019년보다 4,531명이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다문화 가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정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요.
해당 정책에는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도 통계와 관련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여성가족부는 국내 3만 2천여 명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2022년 5월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8세부터 19세까지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 아동 청소년이 2016년 8만 8천여 명에서 2019년 14만 8천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걸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8월 한 달간 결혼 이민자와 배우자, 다문화 자녀, 귀화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 상태와 가족관계, 자녀 양육, 그리고 학교생활, 진로 등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설문할 예정인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다문화 가정이 겪는 경제 상황의 변화와 자녀 돌봄의 어려움, 그리고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 환경의 개선점 등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네, 2021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는 방문 면접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터넷 설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통계진흥원이 이 조사를 진행하고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분석을 맡는 이번 조사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규정에 따라서 2009년부터 3년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 조사인 2018년에는 2만 5천여 가구가 참여하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에도 다문화 가정, 다문화인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네 번째 소식은 읽어주는 사설인데요. 사설 읽기 전에 저희 채팅창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로모모님, 난 새콤달콤한 자두, 맞아요. 자두도 굉장히 맛있죠. 그리고 타로모모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한국은 다문화 국가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각종 통계 자료에서 읽어볼 수 있듯이 네, 명실상부 대한민국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가지 다문화인들에 대한 통계치, 한국 사회의 변화해가고 있는 데이터를 숫자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와 이어서 함께 이제 사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의 제목은요,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기호일보에 게재되었는데요. 기호일보는 경기도를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인 점을 고려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설 들으면서 우리 다문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는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 여성 등 해외 이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이제 가히 다문화 사회가 도래했다고 보아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게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소통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이주민이 늘면서 서로 각기 다른 문화적 충돌에서 오는 각종 사회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종차별과 사업장 임금체불, 외국인 불법 체류에 따른 강제 출국,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 각종 문제가 그것이다. 이주민들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에 종사하고 있고 외국인이면서 내국인과 결혼했으면 어엿한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이제 우리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경제를 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근로자들이야말로 우리 산업의 역군이다. 특히 이른바 3D 업종이라 칭하는 분야에는 상당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농촌의 일손도 점차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몫이 돼가고 있다. 우리도 유럽과 아메리카 등 해외에서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외신을 접하곤 한다. 역지사지 관점에서 우리 또한 코리안 드림을 꾸며 해외에서 국내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인들을 차별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이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다.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다. 감염병은 나라와 인종을 가리지 않는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이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다. 차별이 없어야 하겠다. 경기 남부 경찰청이 언어 문화적 차이로 범죄 피해에 비교적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위해 범죄 피해 이주 여성 보호 지원 협의체를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이다. 정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을 당한 이주 여성의 신변 보호와 의료 법률 지원 등 조력자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한 관계자의 말대로 협의체를 통해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자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이주민을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네,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을 이라는 사설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사설 제목처럼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해 나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 폴캉님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TV를 틀면 외국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 개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한국 사회도 정말 요즘에는 외국인 주요 인사들 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서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5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소식은 전라북도 소식인데요. 전북지역 외국인 거주자 6만 명 시대가 열리면서 전북도가 다문화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과 소통, 문화생활 등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 주민 자녀 등 외국인 주민이 62,15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과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우즈벡, 몽골, 미국, 미얀마, 일본, 대만 등 과거와 다르게 출신 국가가 다양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등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복지 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북도와 각 시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생활 인프라 부족 등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보다는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등 조성사업 공모 등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생활 SOC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현재 도내에선 전주시와 고창군이 올해 행안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전주시는 관내 팔복동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해 교류,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적별 자조 모임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고창군은 여성회관에는 다문화 이주 여성을 위한 배움터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고창군에 있는 473명의 이주 여성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증 교육 등을 통해 배움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소통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두 곳을 이용하신 여러 다문화 가정들께서는 저희 쪽에 이런 점이 좋더라 하는 소식도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익산으로 가볼 텐데요. 네, 익산의 글로벌 문화관의 다문화 식당 카페 창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8월 2일 익산시에 따르면 세계 각 나라의 전통 음식 등을 체험하며 다양한 세계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글로벌 문화관이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중앙로 교복거리에 위치한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전시와 체험 공간의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다문화 식당과 카페, 2층은 세계 전통물품 전시관, 3층은 요리체험실과 교육실, 옥상에는 하늘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익산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이곳 1층에 입점할 다문화 식당과 카페 창업자를 오는 8월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네, 입점 대상자는 다문화 식당의 경우 외국 음식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예비 창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다문화 카페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익산시로 든 결혼 이민 여성만 해당이 됩니다. 네, 지원자들은 1차 서류, 2차 면접과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각 지역의 대표 음식을 조리하게 되고요. 가장 점수가 높은 지원자 순으로 최종 입점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지원자는 오는 18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를 원하는 예비 창업자는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글로벌 문화관이 활성화될 수 있고 다양하고 맛있는 외국 음식점 경영에 창의적이고 열정 있는 예비 사장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네, 글로벌 문화관이 오픈하면 저도 한번 꼭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물을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여러분? 네,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에 채채님께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채채님께서 외국도 못 가는데 다문화 식당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다음에 저희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채님도 오픈하게 되면 꼭 한번 가보시고 소감을 저희 코스모스 TV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서울 소식인데요. 서울의 강동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집에서 캠핑을 즐기는 맞춤형 랜선 힐링 캠프를 운영합니다. 6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강동구 거주 다문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강동구청 홈페이지 강동 소식란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사연을 공모하시면 됩니다. 구에서는 공모자 중 30가구를 선정하여 8월 12일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인데요. 이 캠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 정착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돕고 가정 내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그리고 친밀감 향상 등을 위해서 마련되었고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동안 집에서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홈 캠핑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랜선 힐링 캠프에서는 캠핑 재료와 밀키트를 개별 배송하고요. 나만의 텐트 꾸미기,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관람, 그리고 캠핑 요리 만들기, 가족 레크레이션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집에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에 제약이 큰 상황이지만 집에서도 가족과 즐겁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랜선 힐링 캠프를 계기로 다문화 가족의 심리, 정서적 안정감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소외감이 해소되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힐링 캠프는 다문화 가족의 여가 활성화 그리고 문화적 소외감 극복 그리고 가족 내 소통 증진을 위해서 2018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 진행되는 랜선 힐링 캠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 힘들 수 있는 다문화 가족의 여가 문화를 증진하고 가족 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저도 이번 휴가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로 뽑았는데 이런 힐링 캠프가 있으면 정말 즐거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의 영등포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는 치료와 관광을 목적으로 영등포를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체류 일정 등을 상담, 관리하는 스마트 메디컬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정치,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대표 관광 도시로 지난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 메디컬 특구로 지정받아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특화 발전 특구 응용성 평가 그래서 영등포가 지난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참신성, 사업 추진 노력 등을 인정받아서 국무총리상의 수상에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영등포구는 스마트 메디컬 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관내 다문화 가구 여성과 외국어 가능 청년을 대상으로 의료 관광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함께 운영하고요. 미취업 청년과 다문화 가구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영등포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8월 23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35회로 진행이 되고 의료관광 분야의 오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4명의 전문 강사진이 일정에 맞춰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주로 의료관광 및 코디네이터 전망, 그리고 의료 임상 실무, 그리고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품 개발 사례, 그리고 의료 관련 법규 등의 필수 과정을 비롯해서 외국인 의료 관광객 응대와 상담 기법도 아울러 함께 교육할 계획입니다. 네,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국가공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 지식의 습득은 물론 글로벌 헬스 코디네이터, 그리고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 등의 민간 자격증 취득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직업상담사와의 1대1 취업상담, 취업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병원과 의원의 취업 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는 여성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오는 8월 16일까지 총 1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고 교육비는 총 10만원으로 교육 수료 시 5만원을 환급하고 동일 분야로 취업 시 또 5만원을 추가로 환급해 드립니다. 수강 희망자는 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센터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 취업 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8월 11일 오후 2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업무 전망에 관한 온오프라인 사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시는 구민들은 사전 신청 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방문하시거나 개별 통보되는 URL 주소로 온라인 접속하시면 됩니다.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의 도약과 발전을 함께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 역량 있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도 많은 참여를 해서요. 네, 다문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다 준비한 소식들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채채님, 스튜디오가 더운가 봐요. 물도 마시고. 네. 저희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제가 오늘 목이 좀 타네요. 여러분,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타로모모님, 물컵이 종이컵. 네. 다음에는 일반 컵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찌님, 힐링캠프 너무 좋아요. 다복센터에선 안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에서는 다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캠프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지난 5월에 다문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 4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문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가정들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파워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로모모님, 피디님 머그컵 준비해주세요. 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긴장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물컵 준비할게요. 응응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타로모모님, 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더위를 불볕 더위라고 표현하기에 아주 적당한 것 같은데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실외 작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열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가급적 그늘을 이용하되 특히 우리 어린이들 물놀이 사고도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실내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욕심을 부리자면 공유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